자, 2차 함수 시작해 볼 건데, 간만에 강의를 찍는데, 3학년 때 배우는 이제 식의 기준이 2차식이야. 그렇지. 그래서, 첫 시간, 3학년의 첫 번째 제곱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단원은 뭐에서 출발했냐? 인수분해였지. 근데 대부분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내렸던 거야. 세 번째 단원 가니까는 방정식으로 갔는데 방정식도 역시 2차 방정식. 그래서 3학년의 출발이 온통 2차식이었다 이거지.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되는 함수에 대한 내용도 2차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와 방정식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는 너무나도 숨쉬기처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거의 이제 수학의 꽃이 함수라고 얘기를 하듯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필코 이 단원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주기를 바라요.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2차 함수의 뜻인데 우리가 앞서서 2차 방정식 부분을 공부를 해왔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까지를 우리가 2차식이라고 불러.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2차식이라고 부르고 단 조건은 필요합니다. 2차식이 만족되기 위해서는요 최고차항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이제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는 0을 붙였다. 그럼 이건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뭐라고 이거? 2차 방정식.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방정식의 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함수는 뭡니까? 2차 함수는. 2차 함수는 뭔데요? 그러면 2차 함수는 0이 아니라 y가 대신 써져 있는 거지. 즉 이 식을 y에 대해서 풀어내렸을 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y에 대해서 정리되고 있는 이런 식, 이걸 우리가 함수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변은 봤더니 x에 대한 2차식이다 이거죠. x에 대한 2차식. 따라서 얘기는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녀석을. 그럼 A는 반드시 조건 필요하다니까. A는 0이 될 수 없다. 나머지 bx와 플러스 c 이건 중심이 절대 안 돼. 왜? 2차 함수라는 건 y는 2차식, x에 대한 2차식으로 써져 있으면 2차 함수가 되는데 bx 없어요. ax 제곱이야. 2차식이잖아. 2차 함수 만족한다고. 플러스 c 없어도 돼. 그래도 2차식이거든. 만족하잖아. 그런데 ax 제곱이 없으면 얘는 1차식의 조건밖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알겠지? 반드시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2차 항은 발생되어야만 한다. 그걸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른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주의해야 될 부분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차수라는 거는 문자가 거듭해서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y는 x제곱 2차 함수니? 네 맞아요. 이거 동그라미야. y는 x제곱분의 1 이게 2차 함수니? 아니죠.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수식이야. 차수 있어? 없어. 차수도 없다. 왜? x제곱이 x가 곱해진 게 아니라 나누어진 거야. 그러므로 차수를 잡을 수가 없어. 이와 같은 거는 분수식이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주의해 주세요. 주의합시다. 분모에 가 있는 건 차수를 얘기할 수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2차 함수의 뜻을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y는 ax 제곱이라는 모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 함수의 특징은 일단 모양을 한번 살펴본 뒤 2차 함수에서 만들어질 그 모양새들을 한 번에 정리를 내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 그려놓은 건 2차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기 위함이야. 그러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고 그것을 직접 숫자도 대입해서 함수 그래프도 그려볼 예정인데 그러고 나서 이 뒤에서는요 이 함수들의 모양을 정리 내려서 완성을 시킬 겁니다. 자, 일단 천천히 가는 단원이에요. 처음은 y는 ax 제곱의 형태입니다. a가 0이 아닌 어떤 수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y는 x제곱이야. a가 뭐인 거야 이거는? a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겠지. 즉 a가 1이라는 가정하에 식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y는 1x제곱 볼륨 좀 올리고 볼륨을 올려놓고 y는 1x제곱 x제곱에서 x에다 마이너스인 마1, 0, 1, 1을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보자고.
x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은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요.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y값은 4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네. 1. 빵을 대입했더니 빵의 제곱은 빵.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은 1.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떻냐면은 지금 여기 0,0, 0,0 이걸 기준으로 하여 0,0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점을 그대로 찍어보면 이 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 좌표평면 선생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다 찍어보도록 합니다. 1일 때 1이 되었다. 1,1. 2일 때 4가 나오더라. 2,4. 뭐야 이거. 연결해봤더니 직선이 아니야. 그치? 2차 함수는 직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2차 함수는 곡선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1이 되었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4가 되었어. 자, 연결해보니까 이렇게 곡선의 모양새를 취해. 물론 이 함수 그래프는 끝도 없이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x의 값, 우리 자연수가 끝이 어디야? 몰라. 몰라. 그 무수히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얘는 이 위쪽 방향으로 무수히도 뻗어나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 끝이 없다. 단 끝은 보인다. 어디에? 밑에 끝은 보인다. 이게 함수 그래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야. 뭐야? 밑에 끝이 보였다. 이거야. 밑에 끝이 보였다. 그래. 자, 그럼 두 번째 y는 2x제곱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y는 2x제곱을 했더니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그럼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은 4인데 그거에 대한 2배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y는 x제곱과 y는 2x제곱의 차이는 얘는 x제곱을 그대로 내려온 수고 얘는 그거에 대해서 2배를 해서 y값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므로 여기 있는 y값에 대해서 모두 다 2배씩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그죠? 자,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은 4. 4 곱하기 2는 8. 8. 마이너스 2였을 때 x가 마이너스 2인데 y는 8이 나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은 1인데 2를 곱하니까 2. 2배임이 확인돼요. 0을 대입하면 0.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1 곱하기 2는 2. 2를 대입하면 x 2에 대한 제곱은 4 곱하기 2는 8. 자, 모두 위측에서 2배씩 만들어져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또 해보고 그림을 옮겨 보도록 합니다. 0,0은 똑같았고요. 1일 때 2가 나왔어. 1일 때 2야. 2일 때 얼마가 되었니 봤더니 2,8이래요. 그래서 2 위로 올라가서 8에다 찍어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2였고 마이너스 2일 때 8이었으니까 점은 2처럼 찍힐 수 있겠고 이 점을 연결 지으면 함수 그래프가 되니까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훅훅 나오는 거야? 이처럼 연결 지을 수 있겠지. 그지? 야, 그래프 모양이 조금 안 예쁘다. 좀 진하게 갑시다. 칠판에 굴곡이 조금 있네. 자, 지금 그려놓은 게 y는 2x제곱이야. 처음에 그렸던 y는 x제곱은 이처럼 그려졌었어요. 이처럼 그려져 왔어.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y는 ax제곱에서 이 a라는 녀석을 봤더니 a 값이 1에 대해서 2로 커졌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y축에 조금 더 가까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맞아? 맞아? a의 값이 커지니까 y축에 가깝게 붙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의 부호가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구나를 일단 가지고 그 다음 부호를 반대로 넣어서 한번 살펴볼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해 볼 건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때 y값에 대해서 마이너스만 죄다 붙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의 모양은 이렇게 0에는 부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겨나겠죠.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래.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다시 1, 마일, 2, 마이너스 4 이렇게 치키더라 이거죠. 그 얘를 그래프로 옮겨봤더니 얘는 이처럼 뭐 얘를 이렇게 그려줄까? 라는 내용이네. 또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여기 나오는 y 값에다 또 마이너스만 붙여서 그것들이 모두 y 값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 처리를 이렇게 해보면 0에는 없으니까 0은 부호가 없어. 이대로 다시 한 번 더 찍어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2 0,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8로 이처럼 그려진다. 얘네들을 이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잘라놓은 게 없나 보네. 동강내서 써야겠어. 자, 그 녀석은 이렇게 그려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정리 내립니다. A 값이 0보다 큰 양수일 때는 이것처럼 아래로 볼록한 모양새를 취하게 됐었고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모양새를 취했어. 정리됐죠? 자, 그럼 A 값에 대한 정리를 내리도록 합니다. A가 0보다 크면은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해.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해. 맞지? 자, 그 상태로 좀 전에는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게 형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얘는 A의 값이 마이너스 2인 녀석을 그린 거야. 이 녀석은 Y값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더 크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도 좀 전의 말은 성립하질 않아. 반대지. 마이너스 1이 더 큰데 얘는 선생님 마이너스 1이 더 큰데요. 폭이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A의 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가 아니라 자, 정확히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이야.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야, 선생님이 강의를 꽤나 오랜만에 찍으니까 다소 낯서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한 부분은 이래요. 자, 최종 정리를 해냅니다. 지금 하고 싶은 첫 번째 부분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낸 시점인데 다시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즉 2차식은 0의 꼴이면 2차 방정식이다. y는 2차식의 꼴이면 얘는 2차 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심하자. 뭐냐? 문자가 분모에 가 있는 형태는 2차식이라 얘기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건 분수식이라고만 지칭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2차 함수를 판별하는데 주의할 조건, 분모에 있는 건 치지 않아.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형태들을 살펴봤는데 y는 ax제곱에서 a가 0보다 큰 수라면 아래로 볼록한 모양새를 취하게 되고 a가 0보다 작은 형태면 위로 볼록한 모양새를 취합니다. 위로 볼록해.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해. 자, 그리고 절대값 a의 값이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라는 특징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절대값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지우고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지금 a 값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가지고 그래프를 추측 찾아내는 거야. 알겠지? 자, 준비해 놓고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니을번이라고 합시다.
자, 4개를 준비를 해뒀는데 여기에 그거에 따라 선생님이 한번 번호를 매겨보고 식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4x제곱 2번 y는 2x제곱 3번 y는 2분의 1 x제곱 4번 y는 10분의 3 x제곱인데 요거 마이너스로 줘야 돼. 마이너스. 자, 이렇게 4개를 준비했어.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매칭시키는 거야. 매칭하라 이겁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A의 의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냥 A가 갖고 있는 그 성질, 뜻만 이용하면 되는데, 일단 기역번과 니은번은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예요. A 값이 양수란 얘기죠. 아래로 블록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양수인 값은 찾아봤더니 2번과 3번에 A가 2고 A가 2분의 1로 양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맞죠? 자, 그 중에서 기역번은 니은번보다 그래프의 폭이 좁아요. 그러면 A의 절대값이 큰 걸 얘기한 거야. 2분의 1이 더 커, 2가 더 커. 2가 더 크죠. 그러므로 기역번은 2번과 3번 중에서는 2번의 그래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다시 3번은 2분의 1 x제곱은 그래 이게 니은이 3번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아래로 볼록한데 그래프의 폭이 더 넓은 거 이 녀석이니까. 그럼 다시 위로 볼록한 이 두 녀석은 디귿과 리을은 A 값이 음수인 건데, 그중 디귿번부터 봐봐. 굉장히 폭이 넓어. 그럼 절대값이 작았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니? 마이너스 10분의 3이니? 절대값은 얘는 10분의 3, 얘는 4거든요. 얘가 훨씬 작죠. 그죠? 그래서 얘를 디귿을 4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1번입니다 로 연결 지으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되겠어요? 네, 첫 단원 해본 건데 함수를 보는데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 그것들은 이번 두 번째 단원에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의 뜻, 그리고 y는 a의 그래프를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좀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요. 여기 부분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해. 그러면 뒷단원부터는 우리가 좀 속도를 내면서 공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봅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아까 이것처럼 그려왔어요. y는 x제곱. 좋아. y는 x제곱을 이처럼 그렸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래프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읽으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줄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줄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변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0,0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꼭지점인 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는 변합니다. 어떻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잖아. 이 말은 곧 y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지. y 값이 감소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거 증가 구간이냐 감소 구간이냐 라는 거를 묻게 되는데, 증가 구간이냐 감소 구간이냐 라는 문제를 묻는데, x가 보세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해. 이것을 우리가 증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기준이 누구냐면 y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다시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해. 잠깐만, 이거 선생님 이거 위치 바꿔놔야 되겠다 얘들아. 이거 맞춰 쓰려고 했는데 뒤집읍시다. y는 감소해. 여기 감소 구간이라고 부르고, x가 증가하는데 y도 덩달아서 증가한다. 이것을 우리가 증가 구간이라고 해. 증가. 여기 할 얘기가 많으니까 선생님 자꾸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자, x 증가하는데 y가 감소해. 그것을 감소 구간. x가 증가하는데 y가 증가해. 증가 구간. 즉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녀석은 누구냐면, x는 늘 증가하는 쪽으로 읽어. 그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을 때 x는 늘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 그래프를 따라와. 봐.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마이너스 1 커졌잖아. 그치? 0일 때 0, 1, 2.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읽으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읽으면 x는 점점 커져. 왼쪽에서 오른쪽 읽으면 x는 점점 커져. 즉 이 말은 그래프를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겠다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y 값들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어떡하냐면, 첫 번째 이 왼쪽 구간에서는요 y 값이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4라고 할까? 마이너스였을 때 4였으니까. 또 마이너스 2를 가봤더니 이때는 1이야. 봐봐, 증가하잖아. 아니, 감소하잖아. 마이너스 이 4에서 1로 감소하고 있잖아. 근데 이 그래프를 그냥 모양으로 받아들이자고. 어떻게?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요 왼쪽에서는요 아래로 떨어져요. y 값이 감소한다. 오케이? y가 감소해서 감소 구간이라고 부른다. 왼쪽 구간. 다시 오른쪽 구간은 y가 증가해. x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y도 증가해. 여기서 봤더니 마이너스 1일 때 1이야. 2였을 때 4야. 이렇게 증가한다 이거야. y가 증가하는 증가 구간이라고 얘를 읽어준다고. 오케이? 감소 구간과 증가 구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언제? y는 x제곱일 때, 우리가 여기 꼭지점 0,0이었어. 꼭지점 0,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감소해, 오른쪽은 증가해 이거야. 다시 이거에 좀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미리 조금 완벽하게 좀 전달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그래프에 축이 된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좌우가 똑같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좌우가 똑같아. 이걸 우리는 뭔 축이라고 하냐면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대칭축의 방정식으로서 표현한다. 대칭이 되는 축의 방정식, 간단히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축의 방정식, 그건 뭐냐면 x는 0이야 이거야. x는 0입니다. 야, 이거 방정식이잖아, 그지? x는 0. 2학년 때 했던 건데 기억할까? 이걸 x는 0이라고 하지. x가 0인 지점을 지나는 세로선, y축과 평행한 거. 그 얘는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 그래서 그 범위를 확인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감소 구간이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하면 x가 0보다 작은 데서 감소했어요. 증가 구간이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하면 x가 0보다 큰 데서 증가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정리는 선생님이 이 뒷판서에서 정리를 해줄 거니까 지금 시간은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갑니다.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감소하였고 오른쪽에선 증가하였다. 축의 방정식이 x는 0, 즉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를 한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다. 그 범위를 이처럼 표현한다. 알겠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하나 그려봅니다. 뭐냐면 위로 볼록하게 그릴 거야. 위로 볼록하게 그렸더니 이 녀석은 위치가 반대네.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지? 위치가 반대네. 무슨 말이야? 선생님 조금 전에 공부할 때요, 이와 같은 거는 a 값이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녀석 x제곱 했으니까 그거에다 마이너스만 붙인 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해보면 그 왼편에서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도 0,0 똑같고요, 대칭 축의 방정식도 x는 0으로 똑같은데 그 왼편에서 얘는 증가합니다. 증가. 오른편에서 얘는 뭐 하는데요? 얘는 여기서 감소해요. 구간이 달라지죠.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라는 모양에 따라서 증가 구간은 위로 볼록하게 되면 정반대야. 작은 데서 축의 방정식보다 작은 곳에서 증가, 큰 데서 감소,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니? 알겠어? 자, 요거를 일반화시키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a 값이 0보다 크잖아. 그럼 축의 방정식보다 큰 데서 증가해. 오케이? 큰 데서 증가해. 그런데 a 값이 0보다 작은 형태잖아. 그러면 축의 방정식보다 작은 데서 증가해. 오케이?
A 값이 0보다 크면은 추계방 정식보다 큰 데서 증가. A 값이 0보다 작으면 작은 데서 증가. 반대 방향은 그대로 반대 표시하면 돼요. 그죠? 큰 데서 증가했으니까 작은 데서 감소. 작은 데서 증가했으니까 큰 데서 감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알겠나?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잠깐 끄는 뒤 다시 뒷부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 자, 평행이동 시작합니다. 요걸로 함수와 그래프는 완성이 되는 거고요.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2차 함수의 활용 부분으로 넘어가 질 건데, 평행이동이라고 명칭을 새롭게 잡아놨어. 이 단원의 명칭은 원래 이제 교과서상 표기되기로는 이거야. y는 a의 x p제곱 플러스 q. 이 그래프의 형태를 보겠다라는 게 이 단원의 모양인데, 그리고 개념의 구조인데, 선생님은 지금 요 단원은 접근은요, 암기처럼 갈 거예요. 암기처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식들을 암기를 시작하게 해야 됩니다. 암기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식 마지막에 있는 애 점점 복잡해지고 있잖아. y는 ax 제곱인데 거기에서 플러스 q만 붙었어. 다시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y는 ax 제곱인데 그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가 있어서 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맨 뒤에는 얘와 얘를 합쳐서 써 있는 형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 식의 구조를 먼저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형.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이 형태랑은 구분 지어야 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랑은 구분 짓는 거야. 얘는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일렬로 쭉 써 있어서 일반형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고요. 얘는 표준형입니다. 두 개는 비교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를 전개시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다른 말로다가 얘를 식 변형을 하면 이와 같은 표준형의 모양새로, 즉 완전 제곱이 꾸려져 있는 모양새로 바꿀 수도 있다. 2차 방정식에서 이미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꾸리는 방법을 공부를 했는데 그거랑 살짝은 달라요. 살짝 다른데 어차피 좀 비슷한 개념과 모양새로 가거든. 그러니까 일반형을 변형하여 표준형을 만든다. 표준형을 전개하면 일반형이 된다.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은 형태의 다른 표현 방법일 뿐인데 우리한테 편안한 건 누구냐면 표준형이 편하다야. 표준형이 편하다. 그래서 이 뒷단에 나올 내용도, 2차 함수에 활용해서 처음 등장하는 내용도 이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옮기도록, 바꿔내도록 공부를 시키는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표준형의 내용이, 이 표준형의 모양새가 함수를 공부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유용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표준형의 모양새까지 이 식을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y는 ax 제곱, y는 ax 제곱 플러스 q, y는 a의 x 마이너스 p 제곱, y는 a의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오케이?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지금 바로 잠깐 멈추고 이 네 개의 식에 대해서 바로 암기하고 들어오세요. 알겠죠? 바로 암기합니다. 암기를 해야지 식이 시작할 수 있어요. 방정식을 시작할 수 있어. 아니, 함수를 시작할 수 있어. 알겠지? 암기를 하고 선생님과 같이 이제 시작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식을 암기했다라는 가정 하에 선생님이 지금 시작을 해봅니다. 2차 함수를 공부하는데 핵심이 되는 사항 3개? 4개? 야, 이거 굳이 이렇게 잘라버리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선생님 4개라고 얘기를 할게요. 4가지. 얘네들을 알면 2차 함수가 끝난다. 뭐냐? 꼭지점, 대칭 추계방정식, 그 간단히 선생님 축방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추계방정식,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이거에 대한 구분만 내려지면 2차 함수의 70%는 끝났다라고 봐도 돼.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꼭지점, 추계방정식,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이다. 꼭지점, 추계방정식,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전체 시제 했어, 그치? 전체 시제 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내리는 건데 이 식의 형태에서 그대로 보고 갑니다. 자 보세요. y는 a의 x-p 제곱 플러스 q에서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p, q야. 뭐라고요 선생님? p, q요. 요 식을 0으로 이 x에 관한 식을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 p일 때 0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응. p일 때 0이 될 거라고요. 그때 q 그대로 가지고 온다. p, q 꼭지점. 다시 그럼 추계방정식은 뭐였습니까?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x는 p라고 사용되고 증가구간 감소구간에서는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었는데 a가 0보다 크다면 또는 a가 0보다 작다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a가 0보다 클 때 증가구간은 추계방정식보다 큰 데서 증가했어요. x가 p보다 큰 데서 증가한다. 다시 a가 0보다 작아 a가 음수야. 이 a 값이 0보다 음수야. 0보다 작은 음수야. 그러면 증가 구간은 부호 그대로 추계방정식보다 작은 데서 증가한다. 나머지 반대 부분은 채워주면 될 뿐입니다. 큰 데서 증가했으니까 작은 데서 감소하고 이 경우에는 작은 데서 증가했으니까 큰 데서 감소한다. 오케이? 자, 지금 살펴보는 기준은 오로지 다 뭐에 있냐면 꼭지점에 x좌표를 기준 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 꼭지점의 x좌표가 나왔어. p, q인데 x좌표가 p야. 그럼 추계방정식의 x는 p야. 증가 구간을 봐야 되겠어. 그럼 a의 부호를 살펴보는데 a가 0보다 크면 추계방정식보다 큰 데서 증가해. 반대해서 감소해. a가 0보다 작으면 증가 구간은 추계방정식보다 작은 데서 증가해. 큰 데서 감소해.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 그래프 모양새가 지금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선생님이 할게. 4번의 모양새가 제일 복잡했잖아. 그지? p, q야. 3번의 모양새는 봤더니 뭐가 없냐면은 q가 없어. 플러스 q가 없어. 그럼 얘는 꼭지점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없잖아요. 그래, 없어요. p는 있는데 q가 없네. p, 빵. p, 0. 그중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에 x좌표를 쓰는 거였으니까 얘는 추계방정식 x는 p라고 써주면 되겠고 증가 감소구간 마찬가지로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은 a의 부호와 관련이 있으니까 a가 0보다 큰 양수냐 a가 0보다 작은 음수냐에 따라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추계방정식보다 큰 데서 증가. 다시 추계방정식보다 작은 데서 감소.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크면 큰 데서 증가한다. 야. 자, 작으니까 작은 데서 증가. 반대 방향. 큰 데서 감소. 2번 모양으로 오죠. 2번 모양 y는 ax 제곱 플러스 q. 지금 여기에 4번 모양에서 p가 없잖아. 그럼 p가 없어. 여기서 q가 없으니까 q 대신 0을 썼어요. 그럼 얘는 p가 없으니까 p 대신 0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는 말입니까? 0, q가 되었다는 얘기고 추계방정식 꼭지점에 x좌표 쓰는 거니까요. x는 0이고 증가 감소 구간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하여 a가 0보다 큰 양수라면 추계방정식보다 큰 데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x는 0보다 큰 데서 증가 x는 0보다 작은 데서 감소. 오케이? a가 0보다 작다면 작은 데서 증가라고 그랬어요. 추계방정식보다 작은 데서 증가. 반대로 큰 데서 감소. 마지막이다. y는 ax 제곱이다. 야, 얘는 봤더니 여기에서 p도 없고 q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꼭지점이 당연히 0,0밖에 안 돼요. 꼭지점 0,0. p도 없고 q도 없으니까 0,0. 추계방정식 꼭지점에 x좌표를 사용하니까 x는 0. 자, 증가 감소 구간은 a의 부호와 관련있다고 그랬어요. a가 0보다 크냐, a가 0보다 작으냐와 관련되어 있어. a가 0보다 크면 증가 구간은 추계방정식보다 큰 데서 증가.
x는 0보다 큰 데서 증가. 반대. x가 0보다 작은 데서 감소. a가 0보다 작으면 작은 데서 증가라고 그랬죠. x는 0보다 작은 데서 증가. x는 0보다 큰 데서 감소. 자, 됐을까?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식을 외우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외워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들아, 지금 이 식의 모양이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4번이니를 판별을 시켜요. 그대로 갖다 써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지금 여기서 P, Q와 관련된 내용들로 쭉 정의를 내렸잖아. 이것들을 기억을 해서, 이 식의 모양들을 기억을 해서, 이 식의 모양새일 때 모두 다 하나도 틀림없이 이런 형태는 다 가지고 오게 된다는 내용이니까 이 형태들을 먼저 기억해서 쓰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연습을 좀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자, y는 ax 제곱에서요. y는 ax 제곱에서 y는 2x 제곱이라고 할게. 꼭지점이 뭐라고? 1번 모양새잖아, 그지? P도 없고 Q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꼭지점 0,0. 맞죠? 추계방정식 뭐야? 꼭지점 x좌표 0, x는 0. 증가구간 뭐야? a가 2야.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큰 데서 증가, 작은 데서 감소. 이런 모양새라고. 알겠어? x는 y는 2x제곱은 이렇게 따라져 있다고. 좋아. 그럼 y는 3x제곱을 볼 거야. y는 3x제곱이야. a가 3이야. y는 ax제곱의 형태고, 그렇다면 얘도 꼭지점 0,0. 추계방정식 x는 0. 증가구간 a가 0보다 크니까 이대로 따라오면 되겠네. x가 0보다 큰 데서 증가, x는 0보다 작은 데서 감소. 자, 보여줘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형태를 써볼게. y는 2x제곱에 플러스 3 이랬어. y는 2x제곱에 플러스 3. p는 없고 q가 3이라고 써있는 형태예요. q가 3이라고 써있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새에서는 꼭지점이 0,q인데 0,q의 형태를 갖고 있는 2번 모양새인데 q가 3이니까 0,3의 꼭지점이다 이거지. 0,3. 추계방정식 x는 0. 증가구간 a 값을 보니까 2야. 양수야. 그럼 큰 데서 증가해. x가 0보다 큰데 증가, x가 0보다 작은데 감소. 되겠죠? 자, 하나 더 봐요. y는, 이거 밑에 내렸어야 되겠다 선생님이. y는 3x제곱에 마이너스 5. 지금 여기서 똑같이 선생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y는 3x제곱에 마이너스 5. q가 마이너스 5니까 얘는 이번엔 0, 마이너스 5지. 0, 마이너스 5. 얘는 0,3. 얘는 0,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5. 근데 추계방정식 똑같아. x는 0. 증가구간 a가 3, 0보다 크니까 큰 데서 증가, 작은 데서 감소. 자, 오른쪽으로 더 와볼게요. y는 2에 x 빼기 4의 제곱 이랬어.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일단 이 3번의 형태라는 걸 기억하고, 이 3번의 형태는 꼭지점이 p, 0이니까 얘는 p에 해당하는 숫자가 4구나. 그죠? 여기 있는 부호를 반대로 쓰는 거야. 얘를 반대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p가 아니라 p로 쓰는 거이듯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로 쓰는 거예요. 4,0이구나. 아, 추계방정식 바뀌었다. x는 4다. a 값 봤더니 2로 0보다 크니까 큰 데서 증가하는 거구나. 그럼 x가 4보다 큰 데서 증가, x가 4보다 작은 데서 감소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자, 좀 더 봐. y는 3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p였을 때 p, 0인데 이게 2라고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얘의 부호를 반대로 써야 되겠지. 마이너스 2, 0의 꼭지점 마이너스 2, 0.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a 값은 살펴봤더니 플러스 3으로 0보다 커. 그럼 큰 데서 증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데서 증가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서 감소한다. 오케이. 넘어옵니다.
y는 ax-b제곱 플러스 q. 이게 뭐라고 그랬어? 앞에 있는 2번과 3번을 합쳐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즉 내가 지금 여기 있는 y는 a에서 a를 2자리로 만들어서 2로서 바꿔내냈고, y는 ax제곱에서 a를 3으로 만들어서 3으로 변형을 해왔던 거야. 그렇게 맞춰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얘 2번과 여기 있는 3번을 합치면 이런 모양새를 쓸 수 있겠지. 자, 불러봐요. y는 2의 x 빼기 4의 제곱에다가 얘는 q가 3이었구나. 그럼 얘는 플러스 3이라고 넣어보자고. 오케이? 플러스 3이라고 넣어보자고. 그럼 얘는 꼭지점이 뭐냐고. p, q, p가 부호 반대 4. 3. 4,3의 꼭지점이구나. 추계방정식 x의 좌표를 그대로 쓰니까 x는 4. a 값 2야 0보다 커. 그럼 큰 데서 증가해. 얘보다 큰 데서 증가해. x가 4보다 큰 데서 증가해. x는 4보다 큰 데서 증가. x는 4보다 작은 데서 감소한다. 되겠죠? 꼭지점 4,3, 꼭지점 4,3, 추계방정식 x는 4, x는 4보다 큰 데서 증가, x는 4보다 작은 데서 감소. 밑에 것도 써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5랑 3의 x 플러스 2의 제곱을 합쳐서 여기다 써보니까 y는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지네요. 이렇게 써줬고, 얘는 그러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의 꼭지점. 추계방정식 x좌표 그대로 쓰니까 x는 마이너스 2, a값 플러스 3으로 0보다 크니까 이걸 따라오면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데서 증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서 감소. 여기까지야. 정리가 내려졌을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의 모양을, 이 식의 모양을 식으로 간 거야. 지금 모양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냥 식으로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대수적인 접근을 해낸 건데, 식으로서 접근을 해낸 건데, 이 식의 모양새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내용을 펼친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 그래프 별 꼭지점의 좌표만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이 x제곱의 꼭지점이 뭐였냐? 이 x제곱의 꼭지점이 뭐였냐? 이 지금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가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에서 그 x좌표만 가지고 추계방정식을 만들어. 그걸 기준으로 크냐 작으냐로 증가감소를 꾸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되는 건 온통 꼭지점인 거지. 꼭지점이 세상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좋아. 2x제곱의 꼭지점 뭔데요? 0,0이었어요. 3x제곱의 꼭지점은 0,0입니다. 그렇지? y는 2x제곱 플러스 3은 꼭지점이 0,3이에요. 얘는 0,-5였어. 얘는 꼭지점 4,0이야. 얘는 꼭지점 마이너스 2,0이네. 얘 꼭지점 4,3이야. 꼭지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야. 자, 그러면 살펴봐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A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지어.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는 모양새를,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모양새를,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모양새를 갖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써져 있는 이 녀석들은 뭐냐면 A 값을 똑같이 사용한 거야. A 값을 3333으로 똑같이 사용을 한 거야. 그러므로 이 그래프의 모양새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나도 안 바뀌었다. A 값이 똑같으니까 바뀌지 않았다. 아래로 볼록했던 녀석은 아래로 계속 볼록하고 위로 볼록했던 녀석은 그대로 위로 볼록하며 그 그래프의 폭조차도 바뀌지 않았다. 뭐를 똑같이 썼으니까? A를 똑같이 썼으니까. 이 A를 똑같이 썼다라는 거에 의해서 이 그래프들은 지금 이동을 해가고 있는 건데, 왜 이동을 해가고 있어? 꼭지점의 좌표를 봤더니 0,0에서 0,3, 4,0, 다시 4,3 등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 이동은 이동인데 모양과 폭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이동을 하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무슨 이동이라고 얘기한다?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어요?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식에다가 달아보도록 합니다. 잠깐 이거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 얘가 0,0이야. 근데 이게 뭐야? y좌표면 0,4? 그럼 y좌표면 바뀌었어? 그럼 얘는 뭐야? 0,0에서 y좌표를 3으로 이동시킨 거네. 그러니까 얘는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네. 그죠? 얘는 0,0에서 -5로 0,-5로 y좌표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꼭지점에 y좌표만 마이너스로 이동했으니까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맞아? 다시 4,0이야. 4,0. x좌표가 4로 바뀌었어. 뭐에서? 0,0에서 0,0이 4,0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다시 밑에 있는 0,0에서 -2,0으로 바뀌었다. 꼭지점의 x좌표만 -2로 바뀌었으니까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자, 얘는 4,3으로 바뀌었다. 뭐야? y는 2x제곱이 꼭지점이 0,0인데 얘는 봤더니 꼭지점이 4,3이야. 그럼 x축으로는 4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확인돼요? y는 3x제곱 꼭지점이 0,0인데 0,0짜리가 -2, -5로 바뀌었어요. x도 바뀌었고 y도 바뀌었어요. 바뀐 것만큼 평행 이동했겠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내립니다. 이 식에서만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어요. y는 ax제곱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q는 y축의 y의 꼭지점 좌표만 바뀐 거니까 얘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식을 얘기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a의 x-p제곱은 꼭지점의 x좌표가 0,0. 자, 여기를 살펴보세요. 0,0에서 p,0으로 바뀌었으니까 y는 ax제곱을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킨 녀석이구나. 마지막이야.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는 꼭지점 0,0짜리를 p,q로 변형시킨 거니까 그럼 얘는 y는 ax제곱을 y축으로는 a 잠깐만요. 잘못 썼잖아. y축으로 a가 아니잖아. x축으로 p, y축으로는 q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의 그래프구나를 확인하면 돼. 이해가 되겠니? 되겠어? 일단 식을 먼저 정확히 암기를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그 식의 모양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문제들을 이 평행이동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평행이동을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그러면은 지금 꼭지점이야. 꼭지점을 살펴보자요. 어이씨 반항하냐. 꼭지점으로 살펴보자다. 꼭지점. 꼭지점으로서 뭐를 확인한다? 평행이동을 확인한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꼭지점의 가장 세상 중요한 이유는 2차 함수를 꼭지점부터 추계방정식 증가, 감소 구간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지만 평행이동 역시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알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우고 평행이동에 대한 것만 연습을 좀 더 시키도록 합니다. 자, y는 3x 제곱이 있어요. 3x 제곱이 있어. 그런데 y는 3의 x-1의 제곱이 있어. 그럼 확인해봐. 꼭지점만 확인해. 얘와 얘는 a 값이 3과 3으로 똑같으니까 평행이동의 상태인데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야? 얘는 선생님 이거 몇 번의 형태였죠? 3번의 형태였죠. 3번의 형태에서 1,0이잖아요 이거. 이거 부호 반대로 쓰는 거 1,0. 그럼 지금 확인하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1만큼 이동했네. y는 똑같아. 그러므로 얘는 어디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시킨 거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까요? y는 3x제곱 플러스 5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꼭지점 뭐야? 얘 꼭지점 1,0이었는데 얘는 꼭지점 뭐니? 넌 뭐니? 그랬더니 꼭지점이 0,5입니다 이거지. 0,5. 아, 그래? 그럼 너는 지금 이 0,0짜리를 a가 3으로 똑같은 상태니까 평행이동이 된 거고 0,0짜리를 0,5로 이동을 시켰으니까 얘는 y좌표만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 즉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자, 하나 더 가봐. y는 3의 x-1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썼어. 꼭지점이 1,5야.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x는 1로 y는 5로 각각 평행이동했으니까 아,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1,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되겠니? 될까? 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돼. 봐. 얘랑 다른 형태를 만들 거야. y는 3의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얘 꼭지점 한번 찾아봐. 뭐였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죠. 얘 꼭지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야. 그럼 얘랑 비교 한번 해볼까? 얘와 얘를. 뭐라고 우리 평행이동은 비교하래? 꼭지점 가지고 비교하라고 시켰잖아. 꼭지점만 살펴봐. 야, 1에서 x좌표가 1에서 마이너스 5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 x축으로 얼마나 이동한 거야? 1에다가 뭘 해야지 마이너스 5가 되냐 이거지. 어?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결과죠. 맞아요? 1 빼기 6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됐잖아. 자, 그 다음에 y는 5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마이너스 4로 바뀌었어. 어? 그럼 5 빼기 9 해야지 마이너스 4 될 거 아니야? 즉 y축으로는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결과지. 자, 식이 좀 복잡하더라도 이게 답이야. 뭐 꼭지점의 좌표를 살펴보면 돼.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한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리차 그림 그려보고 끝을 내도록 합니다. x축, y축 원점에서 y는 3x제곱 첫 번째 y는 3x제곱은 이처럼 그려졌다. y는 3x제곱. 야,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될 거고요. 그죠? y는 3x제곱이다. 그 다음 y는 3의 x-1의 제곱 이 녀석을 그려보는데 얘는 꼭지점이 1,0으로 이동했구나. 아, 꼭지점이 1,0으로 이동했구나.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다. y는 이거야 3의 x-1의 제곱 꼭지점이 1,0이니까 여기로 이동한 거구나. 그치? 다시 y는 3x제곱에 플러스 5 그래프는 꼭지점이 0,5였잖아. 그럼 꼭지점이 0,5로 여기를 5라고 줍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이동한 거군요. y는 3x제곱 플러스 5는 이것처럼 그려진 거라고. y는 3x제곱을 꼭지점의 좌표가 0,5 y축으로 5만큼 올라갔다는 내용이지. 맞지? 확인이 되잖아. 어? 얘는 3의 x-1의 제곱은 꼭지점이 1,0 맞네. 얘를 x축으로 1만큼만 들어 옮긴 거네. y축으로 5만큼 올라가고. 맞지? 다시 마지막 3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는 3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는 꼭지점이 1,5로 이쯤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y는 3의 x-1의 제곱 플러스 5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꼭지점의 좌표가 1,5로 이동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y는 3x제곱을 x축으로 1 가고 y축으로 5 이동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지. 이해가 되니?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단원에 대한 설명은 이해를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활용들을 전달하고 성격들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번 단원만은 함수 단원만은 조금 역행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 함수 단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한 거야. A 값에 대한 설명을 다시 했어요. 정리 내립니다.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다. 음수면 위로 볼록한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 그래프의 폭이 커지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작아야 한다. A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야. 맞죠? 그리고 그래프의 각 모양의 형태에 따라서 1번의 모양이냐, 2번의 모양이냐, 3번, 4번의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꼭지점이 변동하고 증가 감소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알겠니? 추계방 정식까지 움직이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핵심이 정말 이게 다야. 얘가 세상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어떤 식을 보더라도 내가 꼭지점과 추계방 정식 증가 감소 구간을 찾을 수 있느냐? 나 찾을 수 있는데 그럼 나의 기초는 돼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 단원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 설명과 그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개념 설명은 여기서 완료를 짓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강의의 목표가 개념 완성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